그래서 원자가 이제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원자. 원자는 사실 화학에 더 가까운데 원자는 원래는 이랬대요. 이렇게 해서 야 원자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했죠. 돌턴의 사람이. 근데 돌턴이 처음에 원자를 언급했죠. 돌턴의 원자들.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원자 이런데 플러스로 된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된 거죠. 이게 이제 톰슨이 얘기한 원자 모형이죠. 푸딩 같이 생겼나요?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데 푸딩. 푸딩. 이름이 푸딩이에요. 푸딩. 우리 먹는 푸딩 있죠? 그 푸딩 모양이에요. 전자를 건포도에 비유를 했어요. 플러스로 된 물질에 전자가 박혀 있다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요 지금. 그래서 중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톰슨이고요. 톰슨이 이거 전자 발견한 실험 있죠? 혹시 실험 아세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입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 톰슨이 뭐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된 게 뭐냐면 이 전자거든요.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전자 발견한 사람이에요. 음극선 실험은 전자 발견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자 모형의 변천이에요. 이렇게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원자 핵이 박혀요. 원자 핵이 박히고요.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뱅글뱅글. 전자가 돌죠 이렇게. 그렇죠? 전자가 행성 같지 않아요? 얘를 태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지구나 뭐 금성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고 부르죠. 행성 모형. 그래서 이거 누가 주장했냐면 사람 이름 있어요. 외워야 되거든요. 사람 이름. 러더포드가 주장을 했고요. 또 가운데 원자 핵이 추가됐죠. 그래서 얘는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원자 핵 발견한 사람이고 실험 이름도 있어요. 얘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 발견했어요. 알았죠? 이게 화학에서 똑같이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만 더 진행을 시켜볼 거예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원자핵 그대로 있고요. 돌려 이렇게 또 돌려. 이렇게 돌리면 지금 껍질을 이렇게 그 양파 껍질 같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 껍질 모형이에요. 궤도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궤도. 궤도가 있잖아요.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전자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전자가 있는 공간. 그걸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알아놔야 된다. 이런 거 다. 어차피 고1 때 다 해.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을 궤도에 비유를 한 거죠. 궤도 모형이고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보어입니다. 보어. 맞죠? 보어는 뭘 발견했냐? 요거예요. 전자 껍질을 발견했어요. 전자 껍질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전자 보이죠?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양자화라고 해요. 자, 보어의 양자화라고 하는데 정말 되게 좀 어려운데 말이 어려운데 좀 길게 늘어뜨려 볼게요. 양자화가 뭔지. 전자의 위치 있죠?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요 껍질만 돼요. 여기 있죠? 요 껍질과 요 껍질 사이 있죠? 사이. 여기 이런데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껍질. 알았죠? 그게 보어의 양자화예요. 전자의 위치는 양자화되어 있다. 오늘 이게 포인트거든요. 오늘 포인트인데 다시 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걸 전자 껍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자 껍질. 여기 전자가 있고요. 여기 원자핵이 있다고 합시다.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얘가 가진 전자가 이 전자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 자, 선생님이 이거를 만약에 1이라고 할게요. 1은 아닙니다. 실제로 1은 아니고 만약에 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할게요. 여기 3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4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5라고 할게요. 자, 전자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원자핵은 전자를 당기고 있어. 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인력으로 당겨요. 인력.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죠. 전기력. 그래서 원자와 전기력이야. 단어는 제목이. 원자 내부에 전기력이 존재합니다. 아셨죠? 자, 다시.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있어요. 근데 전기력은 플러스끼리는 서로 싫어하니까 청력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인력이 있죠? 알고 있죠? 플러스 같은 전하,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 플러스끼리 청력이고 마이너스끼리 청력이죠? 인력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서로 땡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원자핵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들을 갖기 때문에 원자핵이 이렇게 땡겨요. 물론 전자는 이렇게 땡깁니다. 그래서 서로 전기력을 갖죠. 그 인력을 얘기하는 건데 청력은 지금 여기서 청력은 없죠? 물론 얘네들끼리도 있겠지. 청력은 마이너스끼리는 있죠.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플러스가 지금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다시 생각해볼게요. 선생님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그랬어요. 에너지 값이 커요. 왜냐하면 당기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 당기고 있는데 못 오는 거야. 얘가 안 가는 거야. 안 가. 왜? 에너지가 커서.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저 멀리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원자핵이 당겨도 안 가. 에너지가 크면 안 가는, 개긴다는 표현을 좀 쓰면 돼요. 개겨요, 개겨. 에너지가 커서. 그래서 이 전자를 선생님이 자유전자라고 실제로 해볼게요.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프리한 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녀. 지 맘대로 막 돌아다녀. 자유를 갖고. 원자핵이 야 이리 와 이렇게 해도 안 가. 왜? 에너지가 크니까 개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껍질 내에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가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구속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속이 된 상태죠.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야. 그 에너지가 작은 애들 사이에서도 서열은 있어.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에서 멀수록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요 밖에 있는 애가 더 많이 개겨서 밖에 있는 거예요. 안 가. 에너지 커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얘가 요 끝에 있는 애를 당기는 힘보다 더 커요. 더 크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거 많이 넘는 거죠. 실제로 얘네 둘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요.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잠은 안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올수록 안으로 파고들수록 전기력은 커지고요. 자,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있는 애는 바깥에 있는 애보다 에너지가 작지만 바깥에 있는 애일수록 안쪽에 있는 애보다 인력은 작습니다. 정리 다시. 바깥에 있으면은 에너지 크고 인력 작고, 안에 있으면 인력 크고 에너지 작습니다. 요게 정리해놨어요. 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어는 전자껍질 얘기를 했는데 전자껍질이고 전자껍질 있죠? 요 사이에 전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생님 요거를 지워볼게요. 여기 전자 있으면 안 돼 하고 이거 구라야 안 돼.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보어가 얘기했으니까 전자의 위치는 정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해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한 위치는 여기랑 여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전자 에너지가 1이고 얘가 5라고 했을 때 2, 3, 4는 없는 거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보의 양자와는 전자의 에너지 값 있죠. 에너지 값. 값은 불연속적이다. 똑같은 말이죠.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인 건 뭐냐? 1, 2, 3, 4, 2, 3, 4가 있는 게 연속적이고 1, 2, 3, 4, 5. 그런데 2, 3, 4가 가운데 빠져버리면 불연속적이 되는 거죠. 1, 5로 건너뛰니까.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껍질이 하나 더 있으면 여기 전자 있으면 또 여기 사이에다가 전자를 놓을 수 없으니까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으로 뛰는 겁니다. 좀 약간 표현을 할 때 띄엄띄엄이라는 표현을 써요. 띄엄띄엄 전자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전자의 궤도 모양이에요. 길게 얘기한 겁니다. 길게. 아셨죠? 그리고 요거를 전기력이 있고 전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전기력이 당연히 있고 인력도 있어요. 여기는. 만유인력. 뉴턴이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를 손 잡아당겼잖아. 그러면 얘를 잡아당기고 얘도 얘를 잡아당기긴 해요. 근데 인력은 무시합니다. 왜? 너무 작으니까. 물리를 지금 배우니까 알 거 아니야. 인력 계산한 거 기억나요? F는 요거 기억나? 하도 오랜만에 하죠? 요거 기억납니까? 이게 중력 공식인데? 아, 기억 안 납니까? 다시. 이게 뭐냐면 요게 질량 라지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M이 있을 때 요 질량 두 개.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구할 때는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얘의 질량, 큰 애의 질량과 작은 애의 질량을 넣고 큰 애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를 넣고 거기에 제곱을 하죠. 이게 만유인력 공식이었어요.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쓴다니까요. 아셨죠? 그럼 똑같은 거죠. 만약에 여기 전자가 있고요. 여기 지금 원자핵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다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그럼 얘의 질량 넣고요. 얘의 질량 넣고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 넣고요. 넣어가지고 중력 똑같이 만유인력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얘네 질량이 너무 작아. 너무 작기 때문에 요게 얘 질량과 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얘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알겠죠? 다시 결론은 그거예요. 얘네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전기력이 있는데 전기력이 크게 작용해서 이렇게 인력으로 작용하고요. 만유인력도 있다니까? 근데 그 만유인력은 무시한다고. 너무 작아서. 알겠지?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전자가 도는데 원자핵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뭘로? 전기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돈다는 뜻이죠. 이해가셨죠? 다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처음에 배웠을 때 자, 요게 지구가 있고요. 여기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주변을 달이 돌죠. 이렇게 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면 지구 주변을 달이 계속 돌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달은 나가버릴 거라고. 지금 달은 나가야 돼요. 밖으로. 안녕하고 지구랑 영원히 멀어져야 된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지우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원자핵이 있죠. 그 주변을 누가 돌아요? 전자가 도는 거죠. 만약에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전자는 나가버려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원자핵이 그럼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왜 안 와요? 껍질이 있어. 껍질.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모형이 지금 화학에서 요걸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물리도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뭐 뒤에 오비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화학에서 배우고 물리에서는 여기서 끊습니다. 이것만 배우면 돼요. 됐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요게 방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랑 이제 다시 똑같은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요 전자 발견한 거 있잖아요. 여기 무슨 실험이냐면 음극선 실험이에요. 음극선 실험을 살짝 소개할 건데 자, 여기 이제 진공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관이 있고요. 여기 진공관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플러스 극이고요. 자, 플러스 극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극, 금속판이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극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가지고요 방전시킵니다. 지지지지. 그럼 놓으면은요 여기에서 빛이 나와요. 빛. 이 선자는 빛선자입니다. 빛선자. 음극에서 나오는 선인 거죠. 그래서 음극선 이렇게 빛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친구. 그러면 뭐 여기에서 뭐가 만든 건 아니겠죠? 원래 실험 자체가 여기 내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선은 뭐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아닐 거라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음극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뭔가, 얘 정체가 뭔가라는 실험을 얘가 뭐 이것저것 해보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뭘 해보냐면 여기다 바람개비를 놔요. 이렇게 바람개비를 놓잖아요. 그러면 바람개비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간대요. 음극선을 막고. 그러면 뭔가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음극선은 뭐가 있다? 질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질량 있는 거 부딪혀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음극선 다시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요. 또는 자기장을 걸어요. 자, 여기다가 자기장을 건다는 건 여기 주변에다가 자석을 놓는다는 소리야. 자석을 뭐 N극, S극을 놔. 근데 얘가 휜데 휘어. 자기장을 놨을 때 휜다는 얘기는 얘는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석을 놨을 때 뭔가 휜다. 그러면 뭔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얘는 전기 힘을 갖고 있다는 소리야.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원인, 즉 전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전하를 띠는구나. 휘었기 때문에. 그럼 얘가 플러스 전하냐 마이너스 전하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다 또 뭘 걸어요? 플러스 전기를 걸어보기도 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보기도 하죠. 근데 얘가 어디로 휘었어? 플러스 전기로 휜대. 그러면 플러스를 좋아하는 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게 음극선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를 퐁퐁퐁 박은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네, 이게 음극선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행성 모형은 여기 원자핵을 발견한 건데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납상자가 있어요. 납상자. 왜 납상자를 놓냐면 여기에서 뭐를 발생시키냐면 알파 입자를 발생시킬 거예요. 알파 입자. 실험 제목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알파 입자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 이렇게 쓰는 거예요. 2 플러스. 헬륨이 양성자 뭐 이렇게 중성자 이렇게 있고 원자핵이 전자 이렇게 두 개 돌잖아요. 배웠죠? 요 전자를 날린 거죠. 그럼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여기서 만들어.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어. 그럼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금 있죠? 금을 완전히 얇게 벗겨요. 이거 금입니다. 금. 여기다 놓을까요? 금박입니다. 금박. 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쏴. 쏘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뭐냐면 형광 스크린이라고요. 형광 스크린인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빛나요. 형광으로 뭔가 부딪히면 여기 스크린. 그런데 어디에서 빛나냐면 여기서 빛나고요. 여기서 빛나고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빛의 진행이 알파 입자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갔다는 뜻이죠.
여기서 빛나니까 진행을 했다는 뜻이죠.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 지금 알파 입자인데 알파 입자가 가다가 요 튕기고 휘고 직진한 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여기에 뭔가 뭐 있길래, 그치? 여기에 있는 게 뭐다? 원자핵이라는 거죠. 여기에 원자핵이 있으면 좀 크게 그리면, 자, 이 금박이라고 합시다. 그럼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금 원자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금 원자입니다. 원자. 원자가 막 이렇게 있고요. 원자핵들이 막 이렇게 있죠. 원자핵들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빛이 알파 입자가 가다가 여기 맞는 거죠. 원자핵. 팅! 맞고 튕기는 거. 그러면 여기가 원자핵이 엄청 작거든요. 엄청 작기 때문에 맞을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튕기는 확률은 없는데 어쨌든 튕긴 게 있으니까 맞아서 튕긴 거는 뭔가 맞았다 하는 거죠. 원자핵인지는 모르고 뭐가 있겠지. 튕겼으니까. 이렇게. 지금 누가 튕긴 거예요? 얘 주체, 지금 얘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알파 입자예요. 알파 입자가 오다가 여기 맞고 튕긴 거야. 근데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죠? 그러면 헬륨 원자핵보다는 뭔가 질량이 커야 되지 않을까? 여기 뭔가가. 이 뭔가가 질량이 작으면 알파 입자가 와가지고 얘를 밀어내겠지. 얘가 질량이 작으면. 얘가 질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알파 입자가 와서, 즉 헬륨 원자핵이 와서 여기 맞고 튕길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뭔가 질량이 있는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알파 입자에 튕길 만한.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얘 왜 휘었냐? 그럼 얘는 이런 거죠. 자, 빛을 쐈는데 요겁니다. 요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띠죠. 플러스. 그리고 여기 뭔가들이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가다가 플러스를 가진 놈이 플러스를 싫어해서 아예 하면서 휘는 거죠. 아니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휘는 거죠. 안 맞으려고. 그래서 이 휘는 것들을 플러스를 띄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싫어해서 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휘는 것들 설명 다 끝나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튕기는 것도 설명을 다 끝나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가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이 왜 대부분이 이렇게 가냐?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이 원자핵이 커요, 작아요? 엄청 작죠? 작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낮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 원자핵을 안 맞고 다 직진을 해서 쭉쭉쭉쭉 직진해서 여기 형광 스크린에 형광색을 띄게 만드는 거죠.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분석을 하니까 원자핵이 뭔가가 있다 이런 거죠. 원자에 뭔가가 있다. 그 뭔가를 원자핵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왜? 휘었으니까. 질량이 어느 정도 있는 뭔가가 원자핵이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핵 발견. 끝난 거예요, 이게. 그만 자! 자, 그래서 완자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끝났는데 요거 하나만 할까? 요거 하나 하면 되거든요. 이 전기력의 크기 있죠? 실제로 이 전기력의 크기를 좀 할 건데 선생님 프린트 보면 공식이 하나 있어요. 공식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유인력의 크기랑 공식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전기력의 크기 찾았나? 전기력 공식?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부도체예요. 부도체는 전기를 띠지 않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쉽게요. 자, 좀만 참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얘가 부도체 막대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는 금속입니다. 금속 막대. 그 다음에 여기도 절연체, 뭐 스티로폼 같은 거 넣고요. 지금 요거를 실에다가 이렇게 매답니다. 실 또는 금속 이렇게 실에 매달고 지금 얘가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죠. 얘는 지금 금속인 거예요. 금속구입니다. 금속구. 오케이? 근데 이 금속구가
대전되어 있다고 합시다. 대전이 뭐냐면 전기를 띈다는 소리예요. 중성이 아니란 뜻이죠. 그럼 대전은 플러스로 대전돼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대전 종류가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가 들이댔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로 대전됐다면 얘를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회전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면 얘랑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회전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좀 더 가까이 붙을 겁니다. 요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알게 하는 거지. 얘가 무슨 어떤 전하를 띠고 있냐 실험을 해보는 거죠. 대전된 물체를 들이대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얘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고 합시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대전돼 있다고 했을 때 플러스를 들이대면 얘가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좀 회전을 하면서 금속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각도가 생기면서. 그런데 만약에 얘가 회전을 더 많이 했어. 뭐 여기까지 돌아갔다 합시다. 더 많이.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회전각이 많으면 회전각이 크면 클수록 얘는 더 많이 대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는 거 아니죠? 이해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회전각을 보면서 대전된 정도를 알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실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쿨롱의 전기력 크기 측정 실험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각도가 크면 클수록 전기력이 큰 거죠. 더 밀리는 힘이 큰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수치화 시키는 거야. 수치화. 전기력 F는 K 한 다음에 아래 제곱에다가 Q1, Q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기력 크기. 묘하게 닮았죠? 뭐랑 닮았어요? F는 G 한 다음에 아래 제곱에 라지엠 스몰엠. 요거 방금 어디서 봤어요? 만유인력 공식이죠? 얘는 전기력 공식이에요. 전기력 공식 알아둬야 돼요. 외워놔야 돼. 자, 얘는 만유인력 공식이야. 만유인력 공식. 닮았어요. 자, 요 R은 똑같아요. 거리예요, 거리. 만약에 이제 얘가 요렇게 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는 전기를 띠게 하는 거예요. 띠게 하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원인. 그 원인이 플러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리를 R. 그럼 얘가 만약에 Q야, Q. 플러스 Q. Q는 이제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또 전하량이 또 뭔지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전하량은 전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기양. 전기의 양. 자, 그 단위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단위가 뭐였었냐면 전하량이죠. 쿨롱을 썼었어요. 기억날죠? 쿨롱이라는 전하량 단위가 있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 Q, 그 얘가 뭐 마이너스 Q 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잡아당기는 힘을 계산을 할 때 상수니까 상관없고 얘 넣고 얘 넣고 얘와 얘 사이에 거리를 넣어서 제곱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멀면 멀수록 전기력도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 얘도 그래요. 만유력도 멀면 멀수록 작아지는데 항상 이 제곱 있죠? 제곱 조심하셔야 됩니다. 2배 멀어진다고 2배 작아지는 거 아니죠? 2배 멀어지면 4배 작아지는 거예요. 3배 커지면 9배 작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7페이지도 설명 끝났고요. 자, 그럼 140쪽 완자 보시면 됩니다. 140쪽. 자, 141쪽 풀었나요? 같이 볼게요. 자료 2번만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인데
1번 보면은 A, B, C는 모두 원자에 숙박되어 있죠. 껍질 내 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원자핵 내부에 양성자 1개 들어있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자가 이미 3개죠. 눈에 보이시는 게. 그럼 양성자도 3개여야 됩니다. 2번 틀리고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일정하죠. 일정하죠. 계산할 수 있죠. 예, K 아래 제곱분의 Q1, Q2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지금 일정하죠. 그쵸?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원자핵과 A 전자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 없이 5입니다. 5.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A, B, C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전기력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까울수록 큽니다. 그러니까 A, B, C 순이에요. 가까울수록 크다. 알고 계셔야죠.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크다. A, B, C 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전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쵸?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원을 돌고 있으니까. 등속 원운동이죠. 그쵸? 그리고 원운동은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속도 운동이에요.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은 아닙니다. 등은 아니고요. 그래서 X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전자의 3배이다 그랬죠? 지금 자료 2번에서 원자핵의 양성자가 몇 개였죠? 3개였죠?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3배죠. 크기만 놓고 보면 전자는 1, 원자핵은 3. 왜냐하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3개 있으니까. 그래서 3배 맞고요. 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 준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큽니다.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크다고요. 그럼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커야 돼요? B가 커야죠. B가 더 멀거든요, 지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A, B,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합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3배이다. 지금 A, B,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합이라고 그랬죠. 다 계산을 하는 건데 근데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3배이다 이랬는데 A에 작용하는 게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A에 작용하는 게 커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3배이라는데 3배가 안 돼요.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있잖아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뭐 B가 이렇게 있고 C가 있는데 전기력이 지금 요렇게 전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기력이 있을 거고 요렇게 전기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 전기력을 다 더하는 거지 지금. 다 더한 거고 그리고 걔랑 누구랑 비교하냐면 얘랑 작용하는 거 얘 작용하는 전기력의 3배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요렇게 얘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거를 뭐 A라고 할게요. A와 원자력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그 다음에 A, FB, F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작용하는 거 얘, 요렇게가 얘, 요렇게가 얘 해서 3개. 그러면 3개를 더해요. 요거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기하는데 뭘 3배를 하는 거예요? 얘 3배 하는 거죠? 전기력의 크기의 합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3배이다. 그럼 얘에 3배를 하면 얘가 나오냐 이거잖아 지금. 그치? 얘가 커요 훨씬. 왜요? 이거 계산 안 해도 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G 한 다음에 아래 제곱에 G가 아니죠? 중력이 아니니까 자 K죠 K. 요걸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제곱이 들어가요. 제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거리 제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 큽니다. 아셨죠? 얘가 클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거죠. 계산을 안 해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 합은 A의 작은 전기력의 3배보다 작죠? 작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입니다. X. 자, 5번. 원자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한대요. 볼게요.
전자가 원자로부터 멀어요. 그럼 더 멀리 떨어뜨려 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멀리 떨어질 때 얘가 0이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그럼 얘네들은 얘보다 작아야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래서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는 0보다 작다.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됐죠?